큐. 안녕하십니까. 4월 15일 오전 11시를 막 넘긴 시간입니다. 저는 지난 방송에서 국민의힘당이 6월 3일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대표를 꺾고 정권을 다시 유지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점을 돌아보고 참고하고 명심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후보와 대결할 때에 세 사람이 나왔어요.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문재인 후보 41%, 세 사람을 합하면 49%, 8%가 더 많이 나은데도 불구하고 분열됨으로써 정권을 결국 문재인 정권으로 넘겨주게 됐다 하는 것. 그 뼈아픈 기억을 상기해라. 두 번째로는 87년 6.29 선언이 궁지에 몰린 전두환 정권이 이를 어떻게 극복하고 6.29 선언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직선제 개헌을 받아들여 결국은 헌법 개정을 하고 직선제 선거에서 노태우 후보를 당선시킬 수 있었던 그 과정에 있어서 그 핵심 세력, 특히 전두환 전 대통령이 어떤 결단으로 이것이 이루어졌던가. 그러니까 한두 사람, 핵심적인 사람들의 어떤 결단, 희생, 이것이 결국은 전두환 정권을 연장시켰다. 김영삼, 김대중 씨는 분열했다. 그 선거에서 노태우 830만 표, 김영삼 625만 표, 김대중 620만 표, 두 김 합해서 1250만 표, 1250만 표 대 830만 표. 후보 단일화가 됐다고 한다면 이 단일화는 두 분이 80년대 내내 약속했던 바예요. 근데 분열했다. 830만 표로 32%인가로 역대 대통령 선거 사상 최저표로 결국 노태우 후보를 당선시켰다. 이걸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번 이 선거 국면에서도 국민의힘당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그리고 어떤 모습의 후보를 뽑아내고, 그리고 이른바 범자유민주 우파 세력을 위해서 국민의힘당이 숙이고 희생하는 자세를 통해서 과연 큰 그릇을 만드느냐, 이른바 빅텐트를 만들어서 자유수호 세력을 한꺼번에 묶는 그런 후보를 창출해 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걱정하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 4월 15일이니까 4월 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이 난 지 열하루가 됐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4월 4일 이 직전까지, 예를 들면 4월 3일 자정, 4월 4일 오전 10시까지 광장의 탄핵 반대 열기가 얼마나 열렬했고, 이게 손을 갖다 대면 손에 화상을 입을 정도로 그 열기가 아주 광렬했었는데 4월 4일 10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결정하고 그날 오후부터 이 열기가, 이게 고무풍선이 공기가 가득 들었다가 바람 빠지듯이 슬슬 빠지기 시작해 4월 5일부터는 광장의 열기가 소멸되어 버렸어.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 이게 그 광장의 열기를 북돋았던 데 참가했던 많은 국민들, 이걸 지지했던 국민들의 가슴 속으로는 이것이 내연하고 있을지는 몰라도 겉으로는 완전히 이 열기가 사라져 버렸다. 3월 26일에 서울고등법원에서 이재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인데 이것이 유지된다면 대법원에서도 이런 시일에 이 유죄 판결이 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재명에 대한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도 사라질 것이다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깡그리 무죄 판결을 내요. 그래도 그때까지는 참았어요. 요거 무죄 판결이 났다. 그리고 4월 4일
탄핵이 인용된다, 윤석열 파면의 결과가 나온다 하면 그 고등법원 무죄까지 합쳐가지고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제가 주위에 제가 손다는 범위 안에서 제 나름대로 여론조사를 했더니 그런 일이 벌어지면 뒤집어진다 이거예요. 경상도 쪽 사람들이 제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희떡 디비전다. 희떡 디비전다. 이건 서울말로 하면 완전히 뒤집혀진다 이거지. 광화문 광장의 그 열기가 완전히 광화문 광장을 50m 내지 100m 깊이로 파서 뒤집어 엎듯이 민심이 이런 고등법원 판결, 이런 헌재 탄핵 인용 결정이 있을 수 있느냐. 이건 대한민국이 아니다. 그러니까 천지가 이제 불덩어리가 될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갑자기 조용해져 버렸어. 거꾸로 됐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꾸로. 탄핵이 기각됐다 했으면 이재명 측, 그리고 이재명의 배후 세력인 민노총을 비롯해서 각종 제야 세력들이 아마 오늘 이 시간까지 제가 이 스튜디오에 이 반포대교를 거쳐서 왔는데 그 길도 막힐 정도로 10하루째 계속 하늘과 땅을 뒤집는 탄핵 기각에 대한 반대 열기가 하늘과 땅을 아마 뒤덮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지금 국민의힘당은 경선 국민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이 탄핵 반대 열기를 거기에 주워 담는 그러한 노력과 흔적을 전혀 보이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흥행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말을 쓰는데 저는 늘 그 말에 대해서 불쾌감을 느낀 사람이다. 나와서 아름다운 경선을 하고 치고받고 그것이 결국 아름다워가지고 결과가 좋아지는 이걸 흥행이라고 우리가 그런 용어를 썼는데 거부감을 가졌었는데 지금 국민의힘당은 그 흥행의 모습을 전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후보 경선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그런 선언을 예비적으로 했던 오세훈, 유승민도 뒤로 빠져버리고 그리고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10여 명이 이 후보 등록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리만 들리고 이미 유력한 후보로 여겨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러한 공약 내용 이런 것도 국민의 가슴에 와닿지 않고 있어요. 이것은 탄핵 반대 열기가 사그러든 만큼 그러니까 국민의힘당이 지금 명심해야 할 일은 이재명을 꺾기 위해서는 탄핵 반대 열기의 그 광장의 열기를 어떻게 살려내느냐. 그리고 어떻게 후보를 뽑고 그래야 범자유수호 세력의 한 그릇에 담는 모태 역할을 국민의힘당이 할 수 있느냐. 2002년대에 그건 실패하긴 했지만은 노무현 후보가 정봉준 후보가 각각 다른 당의 후보로 선출됐으나 마지막에 후보 단일화 협상에 성공했으나 한 그때의 그 일처럼 물론 이게 마지막 순간에 깨지긴 했습니다만은 이번에도 반 이재명 세력의 자유수호 세력들이 한꺼번에 모여 단일 후보를 만들어내고 거기에 모든 경쟁자들이 승복하고 그리하여 국가적으로 가장 현안이 되어 있는 경제, 외교, 안보, 안보, 경제, 외교, 외교, 안보, 경제 이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자유우파 세력의 후보가 이걸 분명한 메시지로 국민들에게 전달시켜서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오늘 이 순간에 자유우파 세력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국민의힘당에 대한 요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현재 이재명 대표가 이끌고 있는 저 민주당은 전통 야당의 궤도에서 이탈한 저것을 전통 야당의 맥을 잇는 정당이라고 절대로 인정할 수 없는 지금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전통 야당이라고 하는 것은 1954년에 3대
국회의원 선거 직후에 당시 자유당 정권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이 무제한 출마를 내용으로 한 헌법 개정안을 4.4.5입이라고 하는 변칙적으로 통과를 선포한 이후에 범야권 세력이 호헌동지회라는 이름으로 뭉쳤어요. 그리고 이것을 모태로 해갖고 민주당을 창당했는데 그 창당 주역들 아마 젊은 분들도 이게 한국 현대사 정치사에 관심이 있는 분들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신익희, 조병옥 이 두 분은 각각 56년 대통령 선거, 60년 대통령 선거에 민주당 후보였던 분입니다. 그 신익희, 조병옥, 장면 이 장면 박사는 4.19 이후 내각제 안에서 국무총리를 했던 분입니다. 신익희, 조병옥, 장면, 박순천 여사 그리고 헌정회 대표인 정대철 전 의원의 부친인 정일영 박사 이런 등등의 기라성 같은 분들이 이거 민주당을 창당해 가지고 그대로 이어져 왔어요. 5.16을 한번 꺾였지만은 다시 맥을 이어왔고 그리고 유신 이후 살짝 맥이 끊겼다가 다시 일어났고 전두환 정권 때도 맥이 끊겼다가 85년 2.12 12대 선거에서 다시 이어왔고 5.18 이후에도 그대로 맥을 이어왔어요. 그런데 21대 국회 후반부와 22대 국회 전반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기 1년 전서부터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을 장악한 이후에 보이고 있는 이 민주당은 이런 전통 민주당 안에 물론 거기에 계파 투쟁도 있었고 복잡한 일도 있었지만은 지금처럼 1인 독재 체제가 된 일은 없었습니다.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민주당의 핵심 당원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런 민주당이 없었어요. 이런 민주당이 없었다고 한다면 지금의 이 민주당은 민주당이라 이름을 쓰지 말아야 돼요. 이재명 당이라고 당명을 고쳐야 돼요. 그러니까 전통 야당이 아니다 이게. 이 점을 저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그리고 책임당원 여러분들에게 이 역사를 한번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이거 반드시 전통 야당으로 복귀해야 되는데 이걸 복귀하기 위해서는 이재명 1인 독재 체제를 깨는 데서 이 복귀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 이재명 대표 1인 체제를 깨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번 대통령 경선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재명 아닌 이 전통을 맥을 이을 수 있는 후보를 내세우거나 아니면 본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나오더라도 그가 낙선을 함으로써 비로소 전통 야당이 복원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 말은 다시 반대편 국민의힘 당 쪽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빅텐트를 쳐서 자유수 우파의 모든 세력이 결집해가지고 그래서 그 단일 후보를 해가지고 그래서 단일 대우로 이 이재명 대표라는 이가 전통 야당의 맥을 끊고 1인 독재 정당을 만들고 있으니까 이걸 깨고 건전한 야당을 복원시키기 위해서도 우리의 이 빅텐트를 친 후보가 당선돼야 된다 하는 이 점을 국민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토대를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만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만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제가 대답 안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과 이 방송을 듣는 이들이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못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결과는 그렇게 된다. 전통 야당의 맥은 계속 끊어지고 1인 독재 정당이 계속될 것이고 그것은 국정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질 것인가? 상상 하나만 하다.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 당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후보 경선에 나선 이들, 여기서 대해서 관심을 가진 분들, 이것을 주도하고 있는 핵심들이 자기 희생하고 자기 양보하고 누구를 대통령으로 세워서 거기에서 정치적 이득을 얻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버리고 자유민주 체제를 지켜야 되겠다. 탄핵 반대 열기가 어느 수준으로 고조됐던가 하는 이걸 상기했을 때 국민들의 좌절감과 이게 허탈감을 이걸 상기시켜서
다시 탄핵 반대 열기 같은 것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재명 후보를 퇴출시키는 그 선택을 하는 길만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해야 할 책무라고 생각합니다.